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EU의 특사단의 일원으로 이제 함께 가셨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도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만 생각을 하는데 EU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이번에 EU 특사단은 좀 정부에서 좀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 측하고도 미리 많이 협의를 하고 준비된 그런 이제 특사 일정이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특사단이 파견이 된 곳이고 EU고요. 그리고 특사단의 이제 면면도 우리 윤여준 이번에 대선에서 민주당의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신임도 굉장히 두터운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또 현재는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손명수 의원님도 초선이지만 굉장히 이제 지명도도 있고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은 그런 의원님이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사단 면면이 굉장히 이제 비중 있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이 됐다는 것을 EU가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특사단 중에서 이번에 외국 정상급과 이런 미팅을 한 거는 현재까지는 저희 EU 특사가 현재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지에서 만난 분이 EU가 27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정상들 EU의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들로 구성된 정상 회의가 있습니다. 그 정상 회의의 상임의장. 그러니까 정상 중에 정상인 거죠. 그분이 이제 안토니오 코스타라는 그 EU 대통령격이죠. EU로 전체를 통할한 대통령격. 네, 그래서 그분을 저희들이 이제 만났군요. 만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친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회담을 한 1시간 반 가까이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했네요. 동안 진지하게 EU와 이제 한국의 뭐 교류라든지 현안 관련돼 가지고 이런 회담을 했고요. 또 대통령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EU 측에서도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그쪽에서 한국이 EU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 그리고 EU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네, 그래서 당연히 4강 중심으로 이렇게 외교를 할 줄 알았더니 특사단을 EU에 제일 먼저 가장 비중 있는 인사들로 파견을 해준 걸 보니 EU 쪽이랑 한국이 관계를 굉장히 개선하려는 이런 의지가 보인다. 그래서 그날 회담 중에 그 안토니오 코스타 상임의장께서 즉석에서 미리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회담을 갖췄으면 좋겠다. 원래 EU와 한국이 한 2년마다 정상회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정상회담을 한국 대통령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방한을 했고 그다음에는 우리 대통령이 EU를 이제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이 많고 그 외교 일정이 빡빡해서 내년 초 정도로 지금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이요. 네, 그때 이제 그 통상 의례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EU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코스타 의장이 그게 너무 긴가 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오래되고 오래 하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데 올해 9월에 유엔에서 이 총회가 있고 그때 코스타 의장도 유엔을 방문하고 우리 대통령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유엔에서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 대사도 이제 합석을 했는데 대사관 측에서는 매우 깜짝 놀랐다. 이례적이고 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그만큼 한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아주 우호적인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건 이례적이었고 또 대사관에서 그게 한 6개월 정도 이상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인데 특사단이 와서 바로 그냥 그런 좋은 성과를 내줘서 6개월 일할 대사관에서 6개월 일할 외교 그런 역할을 와서 며칠 만에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대사관 측도 굉장히 기뻐하고 한국과 유오의 관계가 더욱 더 긴밀해지고 앞으로 더 우호 협력이 잘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특사단이 네.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많은 EU에 네. 있는 대사가 그랬다는 거죠. 네, 한국에서 하겠네. 네. 그럼 그거 상임의장 만나는 거 일정 있고 또 네. 다른 일정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제 네네. 또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갔으니까요. 네네. 그 의회 차원에 이제 이 교류가 있었는데.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EU 의회 의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의장이 자기 나라 지역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부의장을 이제 저희들이 면담을 했는데 이분이 여성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집행부 측이죠. 그 행정부 쪽에서 한국과 네네. 이 정상회담과 또 한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또 하나 중요한 있습니까? 게 있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 코스타 의장에게 네. 한국의 방위 산업의 또 중요성과 우수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EU에서 이번에 미국의 이런 이제 관세 압박이나 또 방위비 인상 압박이 지금 뭐 EU에도 굉장히 세게 들어온 거예요. 트럼프 네네네. 대통령이.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EU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위비 인상을 해야 되고 4%가 예, 그래서 네. 이제 좀 또 군사력 이런 거를 더 또 러시아의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네. 그런 게 있어서 EU 자체 내에서도 그런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방위비나 군사 비용을 많이 이제 증액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한국도 마찬가지의 그런 이제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방위비 인상 그런 압력을 하고 있어서 같이 같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공감을 가진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를 인상하고 또 군사력을 높여야 되니까 한국의 이런 군사 기술 또 무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세계적인 또 여러 가지 우위에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우수한 이런 이제 군사 기술이나 장비 이런 것도 EU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 수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방산 수출에 대한 이제 수출에 의지를 하셨군요. 그 자리에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네, 뭐라 그래요?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한국의 그런 우수한 그런 군사력과 또 군사 기술에 대해서 네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희들이 간접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도 EU에 대해서 굉장히 EU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우수한 그런 군사 무기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EU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도록 하겠다. 네네. 라는 확답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 뭐 의회 얘기도 했지만 네네. 그분을 만나서 결국은 네.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대한 수출길도 열고 오신 거네요. 결국은. 그리고 네. 그걸 이제 의회 부의장을 만나서 네네. 코스타 의장께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 네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라. 이제 항상 어디든지 정부에서 하려면 의회에서 뒷받침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와서 예, 예. 사실상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네. 외교 행보를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그러니까 EU라는 것이 이제 유럽의 나라들의 네. 연합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전체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네. 협의체인데 그 협의체에 가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사실은 EU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무슨 방산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외교적인 성과를 내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난 게 없었거든요. 네. 이번 특사단의 그런 결실들을 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위상이 높아졌다. 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위상도 그렇고 네네.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특사단의 방문에 대해서 EU 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제 대통령 격인 코스타 상임의장이 저희들랑 직접 면담을 했고 회담도 거의 1시간 이상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고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이런 이제 내용이 오고 갔고 네. 정상회담 얘기나 방산 수출 얘기 이런 게 오고 갔고 또 그 다음 날에
그 호라이즌 한 EU 협정이 저희들이 화요일 한국 시간은 수요일인가 네네. 그때 이제 회담을 했고 네네. 그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그 호라이즌 유럽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로 인해서 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 호라이즌 유럽 그 협정 체결의 내용을 코스타 의장과 회담에서 많이 얘기를 또 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을 이뤘습니다. 호라이즌 유럽 협정은 뭐냐면은 그 한국과 EU의 이제 한국이 EU의 호라이즌 협정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 회원국이 되면 그 회원국끼리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서로 연구자들이 상호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한 게 이제 뭐 AI라든지 또 우주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첨단 산업과 관련돼서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EU와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동맹의 장을 여는 거라 앞으로 또 한국이 EU의 기술을 이전해 줄 수도 있고 그쪽에서 기술을 이전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상호 교류하고 뭐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협정인데 그 협정에서 체결을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EU 이제 코스타 의장이 한국의 뭐 우수한 AI 기술이라든지 방산 기술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EU와 더 적극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아주 그 단순한 특사가 아니라 거의 이제 진짜 외교로서 할 수 있는 이런 주요한 내용들을 며칠 사이에 좀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아까 잠깐 기사를 다시 보여주시면 그 호라이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의원님 설명 듣고 저도 이해하게 됐고 시청자분도 많이 알게 됐을 것 같은데 과학기술 아시아 최초네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에 합류를 했고 그게 145조 원의 세계 최대 R&D 무대가 열렸다고 얘기하는데 ICT나 반도체 기술력 유럽 자본가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유럽 자본가 만나서 그게 투자도 이제 한국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대단히 우리나라의 큰 어떤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R&D 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유가 사실 이제 지금 세계가 미국이나 아니면 중화권 그리고 이제 EU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EU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이제 소홀한 면이 약간 덜 밀접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EU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27개국의 그 EU 국가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EU라는 그런 이제 단위에서 EU 이제 집행부 그리고 의회 여기에서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EU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게 사실상 전체 유럽의 EU 가입국에 적용이 되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우리의 상대국인 거죠. 근데 사실상 조금은 약간은 소홀했던 그런 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4강 외교 그리고 또 미국과의 외교 동맹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런 규모라든지 중요성을 볼 때에 EU도 그에 못지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EU 측에서 이번에 특히 이제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이 특사단 파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한국과 EU의 관계가 좀 더 좀 그 지금 현재는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은 동맹 관계고 EU는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15주년을 지금 이제 그 맞이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좀 더 이것이 이제 더 강화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된 이제 특사단 파견이었다 생각합니다. 좀 노력을 많이 하셨고 성과를 많이 내고 오셨네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지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EU와의 우리의 관계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EU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수출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특사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었고
뜻깊은 방문이었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네, 그러니까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국민들도 특사하면 별로 그렇게 뭐 왜냐하면 또 새 정부가 들어서 일반적으로 특사를 많이 보내잖아요. 뭐 성과가 많이 있기보다는 그냥 가서 뭐 이렇게 인사하고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오셔서 이게 정말 실질적인 어떤 외교의 어떤 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번에 이게 이제 이번 특사당 방문 자료네요. 자료인데요. 네네.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안에 그냥 내용들이. 빽빽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네. 회담에서 대부분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항목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그런 네. 알찬 실속 알찬. 있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려. 이 고맙습니다. 특사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와서 네. 너무 다행이고 그냥 겉으로 가서 오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 실제 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고 오신 부분은 정말 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